안녕하세요, 리핏입니다.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평일에 좀 퇴근이 늦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영상은 토요일 오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.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걷다가 집에 들어오면 거의 자정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 업로드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도 꼭 토요일 안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리뷰할 신발은 자라의 러닝 스니커즈입니다. 사실 원래 언박싱 컨텐츠도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, 또 구매가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신발도 아니기 때문에 리뷰를 할까 말까 망설이기는 했는데, 꼭 이 신발의 리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, 이런 종류의 신발들은 이런 특성을 가진다 정도로 신발의 종류에 관해 신발의 또 특성에 따른 분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결정했습니다.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니까요. 신고 벗기 굉장히 편한 신발입니다. 되게 잘 신어지고 잘 벗어집니다. 쿠션은 썩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신발에 가피에 상당한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니트 가피인데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의 이중 니트 가피가 상당히 독특한 착화감을 만들어 줍니다. 니트 가피로 되어 있는 신발은 사실 착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착화감이 좀 안 좋아지게 마련인데, 이 신발은 그렇진 않았다. 그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쿠션 평가표에 보시면 이 신발은 이제 르무통 바로 위에 올라갈 건데요. 비슷한 착화감과 느낌으로만 설명드리면 프로스펙스의 XTR2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. 미드솔의 질감도 요즘 나오고 있는 아주 훌륭한 폼에는 조금 못 미치는 좀 아쉬운 느낌이긴 했는데, 가피의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프로스펙스 XTR2하고 비교할 만한 착화감이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쿠션 평가표에 높은 등수를 줄 수는 없는 신발이지만, 사실 이 신발은 9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으니까요. 가격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신발이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부위별로 좀 설명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볼게요. 처음에 이제 언박싱 했을 때 손으로 제가 한번 싹 만져보면서 느낌을 설명드렸는데 역시나 비슷했습니다. 접지력은 그냥 소소한 수준이고요. 생긴 건 트레일 러닝화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좋은 접지력도 아니었습니다.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 올라와 있는 요철이 보이실 텐데, 앞쪽은 이미 많이 걸어서 다 닳아서 없어졌고요. 이 뒤쪽 부분 이렇게 신발이 땅에 조금 끌리거나 하면서 모서리 부분이 살짝 마모가 좀 됐습니다. 이런 부분들 조금씩 일어난 부분은 보이실 거고요. 아웃솔의 두께 자체가 그렇게 두껍진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,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 신발입니다. 미드솔로 넘어가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스펙스의 XTR2 같은 질감의 미드솔 폼입니다.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, 그냥 EVA 폼이다 라고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, 수프미 폼이라고 되어는 있지만 저가형 EVA 폼,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, 탄성은 처음 신었을 때는 일반적인 러닝화와 상당히 흡사해요. 근데 조금만 걷다 보면 줄어들었다가 펴지는 그 탄성 자체가 확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나중에 2시간 이상 걷다 보면 거의 쿠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냥 일반적인 테니스화 같은, 코트화 같은 느낌밖에 남지 않아서 이건 쿠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. 한 가지 조금 위안이 되는 건, 저는 오히려 인솔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바깥에는 EVA 폼으로 되어 있고 요 안쪽에만 오솔라이트로 되어 있어서 이 미드솔은 상당히 탄성이 부족한 미드솔인데,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인솔이 부족한 탄성을 좀 대체해 줍니다. 그래서 오래 신어도 발이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. 이렇게 보시면 자라 테크니컬 인솔 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오솔라이트 온리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두께감 때문에 열 배출이 좀 잘 안 된다던가, 장시간 신었을 때 오솔라이트 조직 자체가 좀 무너진다던가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, EVA 폼으로 추가해서 만들어진 이 인솔은 의외로 내구성도 상당히 좋고요. 적당히 버텨줘야 하는
그리고 탄성이 유지돼야 되는 뒤축은 단단한 느낌이고요. 충격을 흡수해줘야 되는 이 발 앞쪽 부분은 오솔라이트 질감의 인솔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인솔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.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이자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저는 이 신발의 니트 가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9만원 언더의 신발인데요, 그걸 다 감당하고라도 꼭 사야 될 정도의 좋은 느낌이냐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어디에도 보지 못했던 니트 신발의 아쉬웠던 착화감을 이 신발이 메꿔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신발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니트 신발은 잘 늘어나죠. 제가 니트로 되어 있는 신발 하나 갖고 왔는데요,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입니다. 뉴발란스 프레시폼 X 템포 V2입니다. 굉장히 가볍고 이 니트 소재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사실 착화감은 되게 좋은 신발인데, 이제 굳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참을 수 없는 유연함인 거죠.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이 바깥쪽 면에 코팅도 되어 있고 좀 두툼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적당하게 착화감을 유지하려고 한 노력은 보이지만, 칼반인 저한테는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 신기에는 조금 힘든 신발이기도 했거든요. 이런 특성이 있는 신발인데, 니트 신발들은 다 이런 비슷한 특성을 가지거든요. 착용 시간이 길어지면 착화감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신발은 참 신기하게 신축성에 지구성이 좋지 않은 니트 소재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. 안에도 니트고요,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쭉 늘어나는 니트 구조입니다. 그리고 바깥쪽에 조금 더 신축성은 적지만 늘어나지 않지는 않는 탄성을 가지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. 이너삭 형태의 니트 신발이란 말이죠. 뒤축부터 이 앞쪽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위까지가 뒤축의 내피가 감당을 하는 거고요. 앞쪽부터 또 이 신발끈 마지막 매드까지가 이중의 니트인데, 뒤쪽하고 앞쪽이 이렇게 결합되도록 만들어 놓은 신발이거든요. 상당한 매력을 주는 게, 안쪽에서 아무리 늘어나도 바깥쪽에서 좀 잡아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홀겹의 니트면 이 신축성이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발이 허용하는 신축성 너머까지 확 확장을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기 마련인데, 이 바깥쪽에서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이 안에 쫀쫀함이 계속 살아있는 채로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신발이었습니다. 그래서 2시간을 신어도 신축성의 변화가 없어서 너무 좋았다, 꼭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많이 걸을 땐 2만 보도 걷고, 요즘은 평균 한 17,000에서 18,000보 정도를 걷고 있는데, 그 정도 범위 이내로 걷는다고 할 때는 허용되는 범위 안에 이 신발의 신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하는 건 미드솔의 유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신발이 의외로 되게 또 유연해요. 잘 접히고 휘게 되어 있는 미드솔을 가지는데, 이 니트가 잘 늘어나면서도 신축성을 유지하지만 결국 발등을 잘 못 잡아주게 되면 힐슬립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뒤축에 힐슬립이 생기게 마련인데, 이 신발 자체가 워낙 유연하다 보니까 힐슬립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. 그냥 발이 움직이는 대로 미드솔이 그냥 이렇게 접혀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실내화 같은 느낌? 오히려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장시간 신고 이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안 드실 텐데, 그냥 일상 용도의 신발이라면 그냥 무난한 접지력에 무난한 미드솔의 쿠션에 대신 유연성은 굉장히 좋고 가피의 신축성은 아주 괜찮은, 그래서 힐슬립이 안 생기는 그런 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다면 한 번은 구해보셔서 신어보셔도 괜찮을 만한 신발이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위에 자질구레하게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신발 바지 밑단하고 자꾸 긁혀서 좀 간섭이 좀 일어나긴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은 좀 괜히 넣어줬다, 그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환경이 오피스텔이에요. 그래서 출근을 하면 신발을 벗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의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신발은 신고 벗기 굉장히 편합니다. 굳이 신발끈을 풀지 않아도 가피가 워낙 신축성이 좋으니까요. 신발을 자주 신고 벗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 신발은 꽤 괜찮은 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, 저는 신발을 보통 한 5분 이렇게 신어요. 신발끈을 저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, 양말하고 신발이 딱 밀착되는 느낌이 들어야만 신발끈을 묶는 사람인데, 이 신발은 예외입니다. 이 앞쪽 입구가 워낙 잘 늘어나고 잘 신겨지기 때문에 신발끈은 풀지 않고 그냥 발만 들락날락하게 되는 그런 신발이에요. 신발끈이 있지만 좀 슬리퍼 같은 신발이다,
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8만원대 자라 신발 좀 기다리셨다가 세일할 때 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,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은 리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